반갑습니다. 감성 경영론 오늘은 2-1 감성 지능의 성과 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성 지능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전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비대면 강좌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도록 강의 자료를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술형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성지능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과 그리고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 골몬이라는 학자가 감성지능 중요성과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 아주 중요하게 감성지능이 대두되었고 또 그 이후로 활발하게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감성지능이 동기유발 그리고 직무를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 몰입도인데 조직에 몰입하는 것 그리고 리더십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내용을 연구 결과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의 직무에 얼마나 몰입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몰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집중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몰입을 해서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무 몰입이라든가 직무 만족도 이것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 지향성 우리 이 마케팅의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고객 지향성 마인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직 의도에도 감성지능이 엄청나게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 다니기 싫다. 그리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직 의도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직무 태도의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감성지능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또 훌륭한 업적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높은 감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서 조직 효과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성적인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감성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 감성지능이 개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골몬은 주장했는데요. 감성지능의 중요성은 조직에 입사 후에 적응하거나 인간관계 그리고 중요한 승진과 같은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회사의 조직 내에 적응하는 것, 인간관계,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승진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리더의 행동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타인의 감성적 반응에 영향을 줌으로써 조직 행동과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감성지능은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몰입도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성지능이 조직을 결속시키고 또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함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더더욱이
이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고객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된다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내용들이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연구가 됐다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성지능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람들의 역량 모델 중에서 감정 및 감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역량으로 확인되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학자는 IQ는 입사 시험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 내의 적응 및 성공은 EQ에서 결정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I라고 하는데요. 이 I는 조직의 통합, 유기적인 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I가 더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 EQ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감성 지능, 감성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승진에도 IQ보다는 EQ가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 이 I가 원래 맞는데요. 조직 통합 내용인데 EQ로 표현해 봤습니다. 감성 지능이 직무 만족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보상 시스템, 직무 특성, 동기 유발, 조직 몰입, 리더십 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들을 또 켈렛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연구를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상 시스템, 여기에서 보상 시스템은 급여도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복지 내용까지도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동기 유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리더십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업적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감성지능 연구 결과 내용을 지금 각 학자들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감성지능이 이렇게 직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학자에 대해서 지금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감성지능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지능이 직무만족, 성과에 대한 피드백, 보상 시스템, 직무 특성, 직무 유발, 조직 몰입, 리더십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도 지금 반복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자는 사회성이나 정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예측력이 높다고 보며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하는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심사 점수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 및 조직의 성공에도 중요한 원인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경력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의 성공 여기에 중요한 원인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 자발적인 행동, 종사자 직무성, 직무태도, 조직의 시민 행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 줘 봤습니다. 감성지능이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감성지능이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 감성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못 활용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밀 기계 그리고 공학,
회계 분야에서는 감성 지능이 높다고 업무 성과가 높게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여기에 지금 히틀러 사진을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히틀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높은 감성 지능을 가졌던 히틀러는 감성을 활용한 탁월한 연설로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광활한 도가지로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던 사람인데요. 히틀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정치가이며 독재자로 유명합니다. 게르만 민족의 민족주의를 주장했고 반유태주의자입니다. 이걸 내걸어서 독일의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주 전 세계적인 역사에 유명한 인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오스트리아에 태어났는데요. 독일에 근접한 나라 오스트리아에 태어났는데 세관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미술대학에 진학했는데 그렇게 화가로서 재능은 인정받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유산하고 그림 엽서를 팔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또 이 사람은 미술을 관심이 있었는데 화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또 예술적으로는 오페라나 바그너에 이렇게 심취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독학을 했는데 주로 인종이론이나 반유태 이론을 익혔고 그렇게 해서 히틀러의 정치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감성을 활용한 탁월한 연설로 대중을 선동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걸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독재자로서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사살을 했던 그런 아주 독한 독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이 지금 연합군 영국과 미국 연합군한테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고 또 러시아에 공격이 들어오자 마지막에는 되게 독특한 사람인데요.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자살을 합니다. 되게 감성적이지만 그리고 연설을 잘했지만 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강의가 딱딱할까 봐서 히틀러 얘기를 넣어봤습니다. 아주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인데요.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감성 지능의 4가지 감성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읽는 능력, 그리고 감정 활용 능력, 감정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차원보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발전 그리고 나의 미래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이건 시험에 각각이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인데 사람을 읽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 감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는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의 감성을 파악한 사람, 파악을 한 다음에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는 상대만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상대를 파악해서 감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을 읽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성 활용 능력인데요. 감성적으로 뛰어난 리더는 상황에 맞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줄 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성을 갖고 팀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때 도전적 업무를 부여하고 또 팀원들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루어내는 발전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성을 보이는 팀원이 있다면은 팀원 간에 서로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쳐내거나 배제시키거나 이 내용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우지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팀원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성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감성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려면 감성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활용 능력은 뭐죠? 상황에 맞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팀원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효율적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감성 활용 능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감성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감성은 임의적이나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감정에는 발생하는 이유가 있고 감정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감정은 동료와 팀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인데요. 긍정적인 감성과 부정적인 감성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감성은 신뢰, 협력, 그리고 일에서 자부심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경영진에 대한 존중의 형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구성원의 스트레스, 불안, 초조 이렇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빈약한 업무 성과와 침체된 분위기를 유발한다. 그래서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을 것인가, 그리고 서로 협력할 것인가, 또 일에 대한 자부심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경영진에 대한 존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이 내용 스트레스라든가 불안, 초조 이런 것을 어떻게 떨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리더의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은 성과와 직결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인데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부리의 6홈런에서 나중에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구성 요소인데요. 감성 구성 요소인데 리더가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네 가지를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감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셀러비의 학자가 그리고 메이어와 학자가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한테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감성은 네 가지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리더가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을 읽는 능력, 감정을 활용하는 능력, 감정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리더는 사람의 능력을 사람을 읽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파악하고 내 자신의 감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지만 상대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자신의 감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표현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의 읽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내용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짧게 요약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어도 강의 교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교재를 옮겨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활용 능력인데요. 감성을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뛰어난 리더는 상황에 맞게 감성과 업무를 조화시킬 줄 안다. 그래서 감성 능력, 감성 지능을 발휘하되 이것을 업무와 연결시켜야 되겠죠. 업무와 연결시키지 않는 감성은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팀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때, 여기서 이야기했죠.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도전적인 업무는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게 리더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성 능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성을 보이는 조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우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관리해야만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은 순수 감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감성,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경영은 무엇인가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기업에 이윤을 창출시키는 일이 경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영의 내용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감정을 활용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감성을 심어서 팀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때 도전적인 업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교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감성만 배운 게 아니라 감성 경영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인데요. 감정이 무작위적으로 임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리더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구성원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성과 부정적인 감성인데요. 긍정적인 감성이 있었을 때는 신뢰, 협력, 일에서 자부심까지 높여주는데, 거기에다가 경영진에 대한 존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구성원의 스트레스, 불안, 초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내용이 된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은 스피드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만 모든 것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급해집니다. 급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까지도 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조절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리더는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리의 육홈론을 다음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요지는 어떤 자극에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재라는 것, 이 내용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감성 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건데요. 오늘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인데 강의를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없는 강의, 비대면 강좌가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극성을 부린대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2-2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